안녕하세요, 셀라님들. 저는 아마존 코리아 일본 팀의 박하연 매니저입니다. 네, 어느덧 저희 이번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인데요. 저는 연말 성수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BFCM 시즌에 셀러분들이 바로 좀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광고 전략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광고 전략들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성수기 시즌에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행동들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저희 가격 민감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수기 제품은 특히 좀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 대비 성능에 더 관심을 갖고 가격의 인하폭이 큰 제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매 계획을 좀 미리 세운다는 점인데요. 소비자들은 최소 몇 주 전부터 미리 구매 계획을 세워두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한 후에 장바구니 담아두고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입소문과 리뷰에 민감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제품을 물리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더 많은 제품을 살 용의는 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은 제품의 리뷰와 칭찬 그리고 입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성수기 시즌을 준비하실 때는 이러한 점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일단 제공하실 수 있는 최대 할인율을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리스팅 최저가 등을 통해서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마존 바잉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리뷰를 탄탄하게 쌓아 놓으신다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광고 전략과 더욱더 시너지를 내서 성수기 시즌에 폭발적인 매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성수기 기간 동안 좀 다양한 쇼핑 행동을 보여주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저희 브랜드들은 이제 어떻게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더 많은 구매를 이뤄내고 또 이제 브랜드의 팬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소비자 중심의 성수기 트래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등장을 할수록 추후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찾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찾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수기 동안 어떻게 트래픽 구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은 되게 간단한데요. 바로 소비자가 브랜드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참여해주신 저희 셀러분들 모두 이제는 이 깔때기 그래프가 조금은 익숙하실 텐데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서 소비자의 쇼핑 여정을 제가 인지, 고려, 전환, 충성의 4가지의 주요 단계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각 단계에서 브랜드는 소비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그들의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각 단계마다 소비자의 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인지, 고려, 전환, 충성 이 각 단계마다 소비자에게 브랜드 가치를 맞게 포지셔닝 하시고 또 소비자에게 인상을 남기고 소비자를 전환시키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수기 기간 동안 다양한 단계에서 소비자를 캐치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성수기의 이 전, 중, 후 3단계에서 트래픽 자체의 특징이 좀 다른데요. 먼저 성수기 전에는 전체, 즉 우리가 정확하게 타겟한 소비자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소비자가 섞여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소 그 구매 결정 주기가 긴 편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매 전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래픽에서 추가 구매가 생기는 편이고 이 단계에서는 주문량 자체가 좀 적은 편입니다. 다음 성수기 당일인데요. 소비자가 이제 장바구니에 있는 할인 품목들을 직접적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사실 이 검색량들이 정말 중요한 트래픽이고 추가적인 딜이나 쿠폰 같은 프로모션 진행하는 상품들이 이제 대거로 판매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성수기, 즉 성수기 후 기간인데요. 이때 소비자는 이제 보완 제품이나 저희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브랜드의 다른 제품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저희가 전 단계, 중 단계에 모아놨던 트래픽을 다시 한번 리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각 단계별로 소비자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이 소비자에 맞는 타겟팅과 캠페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요. 총 4개의 소비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 중에 여기 소비자 구성,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키워드를 조금 정확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소비자 구성 4가지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캠페인의 기본이 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성수기의 행인 소비자, 그리고 성수기 기존 카테고리 소비자, 기존 또는 예비 소비자, 마지막으로 재구매 가능 소비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성수기 소비자 4가지 살펴보셨는데요. 이 4가지 소비자를 지금부터 공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소비자 유형하고 쇼핑 여정을 결합해서 이것처럼 성수기 브랜드 휠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소비자 4개가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각자 소비자별로 공략하는 방법이 좀 상이합니다. 가장 우선 이제 성수기의 행인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브랜드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관심사를 심어두고 전환 의도를 증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성수기의 기존 카테고리 소비자의 경우 추가 터치포인트나 추가 구매 유도가 좀 중요하고요. 또한 전환율을 빠르게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수기 기존 또는 예비 소비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경우 저희가 전환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터치포인트를 늘려주시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수기 재구매 가능 소비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경우 저희의 브랜드의 팬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 소비자를 재공략하고 스토어를 최적화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를 기반으로 해서 브랜드 목표를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노출이 중심이신지 아니면 관심사를 키우실 건지 혹은 기존 소비자를 공략하실 건지 각 단계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소비자를 공략하는 전략 및 타겟팅 방안을 기반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 이 3가지를 곱한 공식이 이제 최종 전략이 됩니다. 이 전략사항에서는 저희 일본 마켓플레이스에서 도움이 되실 스폰서드 프로덕트를 포함한 스폰서드 브랜드, 그리고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다양하게 조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 곱하기 공식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이 공식을 기반으로 셀러님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성수기의 그 단계별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성수기의 전, 중, 후 이 3단계의 광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예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러분들이 성수기 시즌 되면 저한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 예산 분배 관련된 부분인데요. 각 단계별로 얼마만큼 예산을 할당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성수기 전의 경우 제가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보자면 상대적으로 성숙하신 브랜드의 경우 기존 광고 캠페인을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일일 예산 대비 150%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신규 브랜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서는 전환율이 사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일 예산의 80% 정도 사용을 하시고요. 그 대신에 성수기 당일에 이제 그 유리한 좀 노출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이제 성수기 중기간 혹은 후기간으로 옮겨서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수기 기간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성수기에 실제로 지출하신 금액이 있을 텐데요. 그 금액을 기반으로 1.2배를 일정 상한액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성과가 좋은 캠페인은 예산을 제한하지 않으시되 저희 버젯 룰즈라는 기능을 활용하셔서 예산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카테고리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저희 ABA에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기 후 그리고 이 포스트 성수기 기간에는요. 성수기 중기에 대비해선 사실상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비교적으로 감소하는 기간이긴 합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은 사실 예산을 천천히 줄여나가면서 남은 판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 키워드 그리고 주요 전환 키워드의 경우 일일 예산의 60% 그리고 트래픽이 비교적 광범위한 캠페인의 경우는 일일 예산의 40%까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탐색하는 캠페인보다는 이미 만났던 소비자 혹은 구매했던 소비자를 다시 만나는 리마케팅 캠페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좀 예산 분배에 대해서 가이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성수기 3단계 중 리드업 기간의 전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 공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고객 혹은 기존 고객 곱하기 브랜드 노출 곱하기 전략 및 타겟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리드업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기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매 결정 주기가 길고 전환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드업 기간의 브랜드는 두 가지 정도 주요한 목표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노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매 유도 개선을 위해서 스토어 및 컨텐츠 관련 캠페인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 아마 전략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수기 전 기간에 스폰서드 브랜드 그리고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로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내용이 복잡하죠?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스폰서드 브랜드 기능을 활용해서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의 노출을 달성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랜드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 노출 점유율 증가, 즉 BIS 목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노출을 위해서 프로덕트 컬렉션 타입을 선택하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브랜드 관련 검색에서 더 많은 노출을 얻으시려면 브랜드 관련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네, 동시에 카테고리 키워드나 히어로 키워드를 입력하고 광범위 매칭과 구문 매칭을 선택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랜딩 페이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법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노출량을 다각화하는 방법인데요. 네, 우선 브랜드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달 범위, 즉 리치 최적화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비용 관리 기능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노출 기회를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커스텀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 옵션을 통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전환을 이끌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브랜드 광고와 동일하게 플래그십 스토어로 랜딩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했을 때 이와 같이 스폰서드 브랜드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신 브랜드의 경우 이전 대비 33%의 노출이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오늘 참석하신 셀러님들도 이 방법을 좀 잘 활용하셔서 리드업 기간에 좀 많은 트래픽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때 또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만 다시 알려드리면 우선 스폰서드 브랜드 캠페인의 경우 평균 1일 예산의 150% 그리고 저예산의 경쟁력 있는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의 경우 평균 1일 예산의 150% 그리고 중간 입찰 VCPM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방금 리드업 기간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가장 중요한 성수기 당일, 즉 리드인 기간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드인 기간에는 사실 리드업 기간과 달리 브랜드 전환을 좀 중심으로 목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트래픽이 몰려오는 이 리드인 기간에는 아무래도 얼마나 저희 제품을 구매로 만들어내는지가 키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환율을 높이고 추가 구매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한 스폰서드 브랜드 그리고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스폰서드 브랜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의 노출을 달성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드업 기간과 동일하게 브랜드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노출 점유율 증가 BIS 목표를 선택해 주시고요. 네, 이번엔 비디오 형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카테고리 키워드 히어로 키워드를 입력하고 구문 매칭과 정확한 매칭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로 랜딩 페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의 경우 전환 가능성이 높은 트래픽을 바로 유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전환, 컨버전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까 앞선 거와 동일하게 비용 관리 기능을 활용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노출 기회를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아마존 어디언스에서 인마켓 어디언스 중심 그룹으로 타겟팅을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로 랜딩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처럼 스폰서드 브랜드를 진행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시작했을 때 9%의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리드인 기간의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의 경우 과거 성수기 예산 기준으로 1.2배 예산을 설정해 주시고요. 높은 예산과 입찰을 높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면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의 경우 비교적 적은 예산과 적은 입찰을 설정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수기 리드 아웃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기존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재판매를 하는 리마케팅이 키가 됩니다. 이 리드 아웃 기간에는 리드 인 기간보다는 아무래도 트래픽이 좀 줄어들겠지만 사실 소비자들이 이벤트 기간 동안 놓친 제품을 살펴볼 수도 있고 저희가 새로운 판매 기회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리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스폰서드 브랜드 그리고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스폰서드 브랜드 기능을 이제 브랜드 랭킹을 유지하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이제 DPB라고 부르는 페이지 조회수 증가 목표를 선택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스토어즈 스팟라이트 형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제 롱테일 키워드나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구문 매칭과 정확한 매칭을 활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플래그십 스토어로 랜딩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리마케팅 방안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우선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전환 컨버전을 선택해 주시고 비용 관리 기능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노출 기회를 확보합니다. 또한 커스텀 이미지, 유사 제품 및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좋은데요. 플래그십 스토어를 랜딩 페이지로 다시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각각 예산을 좀 살펴보자면 사실 CPC와 비교를 해서 입찰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CPC보다 10에서 15% 정도 높여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략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지 단계에서는 저희가 트래픽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고려 단계에서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전환 단계에서는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 마지막으로 충성 단계에서는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내용이 사실 다소 좀 많기 때문에 잠깐 이 페이지 캡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성수기 3단계 목표 및 예산 계획인데요. 성수기 광고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정식으로 준비를 해서 성수기 이후에 2에서 4주까지 단계적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예산은 50%에서 100%까지 늘리고 주요 제품은 10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유형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지금 각각의 페이즈별로 주요 목표나 예산 할당 그리고 광고 전략까지 좀 정리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시 캡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저희 BFCM 광고 전략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수기 광고 준비 시간표 간단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벤트 기간이 아마 D30일 기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타임라인에 맞춰서 액션 아이템들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내용이 많은 슬라이드라서 여기서도 잠시 멈춰서 충분히 사진 찍으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아마존 일본 성수기 시즌 광고 전략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